안녕하세요. 에이트 상형외과 김지한 원장입니다. 오늘은 보톡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보톡스는 가장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시술이기도 하면서 그만큼 부작용이 많다는 이야기도 많고 불편한 부분들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공유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쉽게 보톡스에 접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오늘 보톡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일단 보톡스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보톡스는 신경이 근육에 전달하는 이 전달 물질을 잠깐 마비시켜서 일시적으로 근육이 운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시술입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건 아주 오래전부터 치료 목적으로 먼저 사용했던 것을 지금은 미용 목적으로 바꿔서 이제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치료 목적으로 사용이 될 때는 두통이라든지 이 목 근육에 돌아가는 사경 혹은 이 등 근육 이런 커다란 근육들에 원래 사용이 됐던 것들이기 때문에 얼굴에 들어가는 용량은 그에 비해서 굉장히 소량이 들어가요. 그래서 보톡스를 여러 부위 맞는다고 해서 너무 많은 용량이 들어갈까 봐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먼저 그동안 보톡스가 두려워서 접근을 못했던 분들을 위해서 가장 만만하게 걱정 없이 맞을 수 있는 부위를 추천해 드릴게요. 바로 미간입니다. 얼굴에서 보톡스 시술을 했을 때 가장 티가 안 나면서도 가장 효과가 좋은 부분이에요. 굉장히 자연스러우면서도 이 미간 사이에 있는 주름을 개선시켜 주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인상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한 부작용이 없어요, 미간은. 그래서 편안하게 처음 맞아보시기에 적당한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주의해서 맞아야 되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저는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에게는 눈가를 가장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눈가가 웃어지지 않으면 웃음이 굉장히 어색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눈가 주름은 있지만 아주 눈을 세게 찡긋해서 웃지 않으시는 분들은 주름을 개선하고자 맞았다가 오히려 인상 변화를 너무 많이 느끼게 되시기 때문에 아주 살짝 맞아보시는 거를 시작으로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런데 나는 웃을 때 정말 눈을 거의 안 보일 정도로 눈을 쓰면서 이 콧대가 찡긋해질 정도로 눈을 과하게 사용하면서 웃는다. 보톡스 맞아도 거의 어색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분들은 눈가 보톡스를 맞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주의해서 맞아야 되는 부분들을 몇 가지 더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턱이 너무 커져서 사각턱 보톡스를 맞고 싶으신 분들은 너무 큰 볼륨을 줄이다가는 이 턱이 피부가 처져 내려오면서 마리오네트 주름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나이가 40, 50대 되셔서 결혼식과 같은 큰 행사를 앞두고 처음 시술을 받아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 처음에 너무 과도하게 했다가 오히려 나이 들어 보여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사각턱의 가장 끝쪽부터 아주 적정한 용량으로 과하지 않게 시작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광대가 이렇게 옆광대가 튀어나와 있으신 분들은 이 사각턱이 상당히 높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위쪽 사각턱까지 볼륨이 줄어들게 되면 이렇게 꺼져 보이는 옆볼 패임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역시 이 턱 끝쪽으로 보톡스를 몰아서 맞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사각턱을 맞았는데도 얼굴이 넓어 보이는 게 개선이 잘 안 된다 하셨던 분들, 사각턱은 이 사각턱 끝쪽 부분에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귀 앞쪽까지 얼굴이 넓어 보이시는 분들은 이 귀 앞에 존재하는 침샘의 볼륨을 좀 줄여주셔서 얼굴을 좀 갸름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 침샘에도 보톡스 효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눈 밑에 있는 주름 때문에도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요. 눈가와 또 다르게 눈 밑은 다른 부분을 또 신경을 쓰셔야 돼요. 우리가 눈 밑에 처짐이 좀 있으면서 좀 탄력이 떨어지신 분들은 눈 밑에 보톡스를 좀 과도하게 맞았을 경우에 이 눈 밑에 보호 역할을 하는 이 벽의 역할을 하는 것이 또 근육이거든요. 이 부분이 너무 안 움직이게 되면 이 지방 주머니를 싸고 있는 근육의 힘이 빠지면서 앞으로 돌출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보톡스로 인해서 오히려 눈 밑이 불룩하게 튀어나오고 더 나이 들어 보면서 피곤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마에 보톡스를 맞으면 눈이 무거워진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보톡스를 맞는다고 해서 이마가 무조건 무거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이마를 많이 사용해서 눈을 뜨고 있는지 먼저 평가해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내가 이마를 쓰는 것이 눈 뜨는데 굉장히 의존적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무거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되고, 내가 전혀 쓰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이마 보톡스 맞으면 주름은 펴지되 눈은 전혀 무거운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는 눈을 뜰 때 이마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데 보톡스를 맞을 수 없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이 이마에도 보톡스를 넣는 층을 조금 구분을 하거나 위치를 좀 조절해서 이 무거워지는 것을 조금 조절해서 맞으실 수도 있고요. 무거운 게 너무 심하게 내려오실 것 같은 심한 안검하수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킨 보톡스처럼 얕게 맞아서 주름을 펼쳐 보이게 하면서도 눈 뜨는 힘을 어느 정도 유지해 드리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병원에 내원하셔서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또 보톡스 시술을 추천드리는 분들은요, 얼굴에 필러 시술을 한 분들입니다. 이마라든지 턱끝이라든지 뭔가 볼륨을 채워주는 곳에 필러를 맞으셨다면 근육을 움직일수록 그 필러 모양이 흐트러지기 쉽고 지방 이식도 역시 자리 잡히는데 모양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볼륨아이징 하는 시술을 받으신 분들은 보톡스 시술을 병행하셔서 이런 모양을 예쁘게 유지해 주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보톡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주름은 생겼을 때 해결하는 것보다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아주 깊게 자리 잡힌 주름들은 보톡스로도 불행히 해결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주름이 깊어지기 전에 병원을 내원하셔서 주름 없는 피부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에이트 성형외과 김지연이었습니다.